그래서 비전을 갖고 있는 건 좋지만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과 지금 해야 될 일들은 사실 다른 얘기거든요.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이 생각하는 부분이 기회비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조절해서 빨리 그 간극을 좁히는 게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오버 프로미싱 하지 말고 언더 딜리버를 하지 말자. 언더 프로미스를 하고 오버 딜리버를 하자니까 저의 기조인데,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스타트업한테는 시간은 적이다. 시간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일일 텐데, 결국 번아웃이 오면 저는 다 끝난다고 보거든요. 인간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한계를 잘 알고 한계가 오기 전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걸 조치를 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다 그런 방식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런 자기만의 어떤 방법을 찾아서 시간 조절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알바임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그리고 그레이드라는 서비스를 런칭한 대표이사 설현규라고 하고, 저 이제 영어 이름도 제가 오피셜하게 같이 쓰는데 라이언 설이라고 합니다. 2020년 9월에 저희가 법인을 설립했고, 2022년 제가 런칭을 오피셜하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실까요? 저희는 글로벌 영상 리뷰 플랫폼을 하고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틱톡을 사실 생각하시면 되는데, 틱톡 안에는 재미있는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 플랫폼 안에는 리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기반의 숏폼 형태의 리뷰를 모아있는 플랫폼이고, 앱 내에서 영상을 공유하면서 서로 점수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리뷰들을 모아가는 과정에 있고, 구매까지 가능한 그런 플랫폼을 저희가 개발하고 런칭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좋은 한국에 있는 제품들을 바이럴을 통해서 해외에 알리고 실제 판매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쌓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는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작을 하게 된 이제 모토는, 이 세상에 좋은 제품이 너무 많은데 리뷰를 보게 되면 가짜 리뷰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 가짜 리뷰에 대한 폐해가 크다 보니까 진짜 리뷰, 좋은 리뷰만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트렌드가 동영상 기반이긴 하니까 리뷰를 동영상으로 했을 때는 조작이 조금은 좀 어렵기 때문에 가짜 리뷰에 대한 비율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고, 그 동영상 리뷰를 보면서 소셜 기능을 저희가 첨부를 해서 서로 점수를 주고받는 기능을 강조를 하고, 불특정 자수한테 어떤 특정 리뷰에 대해서 점수를 계속 모아 나간다면 이 평점으로 인해서 좋은 리뷰들을 우리가 모을 수 있겠다라는 데서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운영을 해보니까 저희 안에 이제 글로벌 영상 리뷰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고, 그 재밌는 리뷰를 통해서, 믿을 수 있는 리뷰를 통해서, 그리고 구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구상을 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게 GREY는 회색 그레이를 의미를 하는 거고, D는 수동태 의미인데, 이제 회색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저희 플랫폼의 기능이 소셜 기능도 있고 이커머스도 있잖아요. 사실 소셜과 이커머스는 다른 거기 때문에 블랙과 화이트로 이제 다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섞으면 회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소셜 기능도 있고 이커머스도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적으로 둘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라는 이제 상징성의 회색이 나왔는데, 회색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수동태 형태로 D를 붙여서 회색을 좋게 만들자라는 저희 액션이 이제 D로 이제 표현이 된 거고, 또 D는 드림의 앞에 글자기도 하니까 그레이드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레이드는 사실 음성으로는 점수잖아요, 영어로. 근데 저희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컨셉이 평점, 점수거든요. 그래서 이 그레이드라는 말이 나와서 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의미를 생각하고. 예, 맞습니다. 저희는 되게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고, 저도 의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회사 이름, 브랜드 이름, 서비스 이름에 많은 시간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혹시 창업 초기에 네네. 생각하셨던 고민이나 걱정들이 기억나실까요? 이제 자금 문제랑 팀빌딩이겠죠. 뭐 저뿐만이 아니라 거의 많은 스타트업이 그렇게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팀빌딩 같은 경우는 전 처음에 플랫폼이라는 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외주로 하고 싶지가 않았던 게, 외주로 하게 되면 이제 비용이나 시간을 제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내부적으로 개발을 하고 싶었고, 저는 정말 제 인생을 걸고 끝까지 하고 싶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들자라는 게 강해서 CTO하고 저희가 두 명이서 같이 창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두 명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팀빌딩을 해 나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또 수많은 인터뷰나 사람들을 만나고, 또 거기에서 또 저희와 비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과정, 그리고 저희가 그 비전을 또 설명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팀빌딩에 대한 어려움이 초반엔 좀 힘들었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팀빌딩을 하게 되면 월급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초반에는 이제 자금이 없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일들이 정말 많았고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거는 그런 어려움들을 또 이겨내면서 개인적으로도 성장하고
회사도 성장하는 경험을 하면서 이거 되게 제가 끝까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에 대한 확신은 더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런칭을 했잖아요. 이제 매출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고 집중을 하고 있는데, 더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폭발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 저희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유를 하자면 물이 100도에서 끓는데 저희가 거의 98도까지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물이 팔팔 끓을 것 같고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 같은 지점이라서, 이 2%를 무엇으로 채우느냐, 초반에는 이제 저희가 열정으로 채우지만 스타트업이 사실 열정만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고 그 위에는 좀 더 전문적인 지식, 프로페셔널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서 나머지 2%를 태워서 이걸 팔팔 끓여낼까라는 거가 매일매일 하는 고민이죠. 팀이 한번 중간에 와야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저한테는 가장 힘든 시기였죠. 왜냐면 어떤 사업도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또 혼자 할 수 있는 거에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팀빌딩을 또 어렵게 해왔고, 그런 어떤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나 그런 끈끈함을 통해서 좋은 팀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오게 되는 어떤 좌절감이나 당혹스러움, 또 그런 것들을 또 이겨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생각해도 지금까지 좀 가장 어려웠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스타트업 초기는 결국 그 팀이 어떤 밸류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그게 한순간에 와야 된다는 어떤 느낌을 받았을 때는 내 꿈이 갑자기 허공에서 사라지는구나라는 수증기가 증발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가장 심적으로나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보면 극복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포기할 수 없으니까 계속 한 거죠.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다시 팀빌딩이 되고 또 새로운 것들이 이제 생겼던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경험과 생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은 제 경험을 넘어서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이런 팀빌딩 같은 부분은 제가 어떤 팀을 원하고 생각하는 그림은 있지만 그 사람을 찾고 싶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또 계속 하루하루를 제가 또 버텨나가면서 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친구들이 또 조인을 하면서 새롭게 또 팀빌딩이 되는 걸 경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제가 이 비전과 이 꿈을 계속 붙들고 있는 이상은 계속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게 계속 끌고 가지는 힘이 또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스타트업이 초기에는 다 겪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팀빌딩에 대한 어려움들이. 그리고 들어왔다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초기 부분은 구심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어떤 개인적인 연이 있거나 어떤 그런 신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뽑는 게 맞고, 그렇게 뽑았을 때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저희한테는 좀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오버 프로미싱 하지 말고 언더 딜리버 하지 말자. 그래서 언더 프로미스를 하고 오버 딜리버를 하자니까 저의 약간 기조인데, 그리고 제가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항상 신념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 저희 팀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서로 어떤 신뢰나 믿음에 대한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비전에 대한 강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다 극복하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포기하지 않는 거가 정답인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제가 사용했던 방식들은 일단 정부 사업이 많이 도움이 솔직히 됐어요. 회사의 밸류를 잠식하지 않으면서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도움이 일단 많이 됐고, 가장 많이 걱정되는 거는 이제 결국 초기에서는 인건비랑 마케팅비잖아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선 정부 사업으로 상세가 많이 되니까 도움이 되고, 마케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사업 자체가 이게 마케팅 성향이 있다 보니까 마케팅비를 그렇게 많이 사용 않고 올게닉하게 좀 키워나가는 저희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또 제가 그런 부분에선 좀 제 나름대로 제가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비용 매니지먼트를 정말 타이트하게 잘 해왔다. 그거를 잘 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사업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뭐냐면, 퇴근을 해서도 그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있지만 대표로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고, 그건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겠죠. 그럼 그 생각들을 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왜냐면 계속 잘 때나 일어날 때는 항상 그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걸 안 하기 위해는 어떤 디스트랙션이 좀 필요한데, 저의 방법은 뭐였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그림 그리는 취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가끔 유화를 좀 그리거나, 앵무새를 한 마리 키우는데 반려새를 한 마리 키우니까 다른 데 집중을 자꾸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그맣게 좀 정원은 같은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꽃이나 나무 같은 걸 제가 좀 키우는데, 매일매일 또 그걸 보고 키우고 다듬고 하면서 다른데 좀 정신을 좀 팔다 보면 회사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그 순간만큼 좀 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저만의 노하우에 발견했던 방법인 것 같고, 자기가 원래 좋아했던 것들을 좀 취미 생활을 찾아서 그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어떤 일정 시간을 좀 투여를 해서 하시는 방법들을 찾으면 확실히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사훈 같은 게 있는데 TTCCI라는 거예요. TTCCI가 뭐냐면 저희 회사를 이루는 5가지 엘리멘트라고 저희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T는 truth입니다. truth. 진정성이죠. 어떻게 보면 진리, 뭐 진정성이라는 의미인데,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진정성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 본인 스스로가 정말 진실되고 진정성이 있다면 두 번째 T는 뭐냐면 트러스트예요. 믿음이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관계에서는 믿음이 생기겠죠. 믿음이 생기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 믿을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제 세 번째 C는 create예요. 그러면 이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다. 처음부터 세상에 좋거나 필요하진 않을 거잖아요. 하지만 네 번째 C는 뭐냐면 challenge. 이걸 가지고 이제 세상에 도전을 해보는 거죠. 세상에 도전을 했지만 세상이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마지막 I는 innovation인데, 이걸 계속 발전을 시키면서 세상이 좋아하는 걸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5가지의 단계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시작이 어디냐? 처음에 T였잖아요. 그게 이제 truth였기 때문에 정말 진실돼야 된다. 말을 잘할 수 있는 기교나 아니면 brain이나 이런 걸로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진실되고 그런 신뢰의 진정성을 기반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날 믿어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랑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정성입니다. 대표가 아닌 직원으로 출근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와, 이건 난이도가 높네요. 좀 약간 황당하고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기업이나 회사의 문화, 형태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자유분방하고 또 각자의 일을 또 자기의 포지션에서 해나가면서 좀 리모트하게 일을 많이 하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좀 뎁스 있게 미팅을 하는 그런 조직이라서, 일단 국내 문화에 좀 친숙해져 있는 분이라면 딱 왔을 때 이거 조금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저는 교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25년 이상 살았고 한국에 와서 창업을 하면서 한국에서 사는 건 전체 보면 한 이제 5, 6년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성향이 좀 여기에 투영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한 3개월 정도만 같이 끝까지 있어 보면 이 회사는 정말 크게 잘 될 것 같은 회사다라고 다닐 것 같고, 보통 한 3개월은 다니니까 한 3개월 이후에는 시선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반 스타트업은 사실 그걸 나누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영업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 오퍼레이션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도 그냥 all-round 플레이어로서 하는 게 저한테는 맞았기 때문에 제가 대표라는 직함을 걸고 처음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 저는 마케팅 전문가가 아니고 개발자도 아니지만 이 모든 영역에서 다 모든 것들을 아우르면서 지금까지 해와야 됐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 제가 직원으로 출근을 하더라도 이 회사에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진단을 하고 파악을 해서 필요한 것들부터 해나가는 어떤 전체적인 틀을 보고 업무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다시 거꾸로 돌려서 처음부터 한다면, 스타트업은 보통 창업자의 비전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비전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일인데 그 비전에 너무 꽂혀 있으면 현실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비전을 갖고 있는 건 좋지만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과 지금 해야 될 일들은 사실 다른 얘기거든요.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이 생각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다 그 기회비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조절해서 빨리 그 간극을 좁히는 게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스타트업한테는 시간은 적이다. 시간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저희가 해나가는 일일 텐데, 지금 저희가 BM을 찾고 PMF를 찾아서 저희가 빌드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초기로 돌아간다면 이걸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이란 기간이 안 걸려도. 저희는 사실 B2C라는 궁극적인 BM을 갖고는 있지만 플랫폼으로서 B2C를 하는 건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상쇄하기 위한 리스크 상쇄 방식으로 저희가 B2B를 디벨롭을 시작했고, B2B에서 저희가 생각지 않은 더 많은 BM이 발생을 하고 지금 PMF를 찾은 상황인 건데, 이거를 B2B를 더 집중하는 걸 더 빨리 했었으면 오히려 B2C가 더 탄력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었겠다라는 그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고, 이걸 좀 시간을 좀 더 압축해서 좀 빨리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네.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스스로 하는 질문이 있어요. 2가지인데 그 2가지 질문의 첫 번째는 나는 이 사업을 하면서 더 나아지고 있느냐. 사실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사실 잘 됐을 때 더 어떻게 보면 유혹이 많은 거거든요. 사업이 아직은 저희가 뭐 너무 잘 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회사가 잘 돼서 매출이 많이 생기고 돈이 많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제가 제 스스로를 판단했을 때 내가 좋은 사람으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나를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좀 타락하는 길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 사업이 저한테 옳은 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궁극적으로 저한테 맞는 사업이라 하면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매일매일 되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 대답에 대해서는 예스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스일 것 같아서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질문은 이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거든요. 회사가 제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오히려 저는 문제가 더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사업 비전 자체가 저는 한국에서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라는 큰 비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주체는 저희지만 이 회사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믿는 그 두 가지의 질문에서 제가 예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지금도 그래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방식이 전 세상에 하나만 있다고는 생각 안 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고 망하는 것도 여러 가지 길일 텐데, 제가 생존하는 방식은 뭐였냐면 처음에 꿈꿨던 저희 비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인 것 같아요. 저희가 B2C 구조에서 B2B로 이제 옮겨가는 어떤 PMF를 찾는 과정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저희 비전이 피보팅을 하거나 사업이 바뀐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느꼈던 그 강한 어떤 그 비전과 꿈에 대한 어떤 이끌림이 아직도 동일하고 거기에 대한 제가 신념과 믿음이 아직 있다는 것, 그게 가장 일단은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 결국 번아웃이면 저는 다 끝난다고 보거든요. 그 인간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한계를 잘 알고 그 한계가 오기 전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걸 조치를 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저는 이제 꽃과 나무를 키우면서 그런 걸 대처를 했는데, 대표님들도 다른 대표님들도 다 그런 방식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런 자기만의 어떤 방법을 찾아서 시간 조절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궁극적인 슬로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제품을 찾자예요. 근데 그걸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고, 지금 저희가 집중하는 거는 한국에 있는 좋은 제품들을 발굴을 해서 전 세계에 알리자가 지금 올해 저희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미국에 지금 큰 유통사하고도 저희가 MOU를 맺고 있어서 실제 오프라인으로 큰 어떤 코스트코나 타겟 같이 큰 유통사도 저희가 이제 납품이 가능한 지금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좋은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을 하면 되고, 그리고 지금 국내는 좋은 제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좋은 제품들을 올해 한 100개 정도 찾아가지고 해외 시장에 많이 알리고, 그 중에 한 10%에서 20% 정도는 정말 대박 상품을 한번 좀 만들어 보는 게 올해 당장 목표입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네. 응원의 한마디. 좀 멋있게 얘기하고 싶은데 간단합니다. 믿는 대로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본인의 믿음이라는 부분들을 깊게 생각하시고, 잘 될 것 같아서 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뭔지, 본인에 대한 어떤 깊은 내면에 대한 좀 성찰이 좀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나에게 스타트업이란 복음입니다. 이제 복음이라는 의미가 뭐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사실 복된 음성, 좋은 뉴스, 굿 뉴스잖아요. 이 얘기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인 건 거죠. 너무 굿 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희 스타트업과 저희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와 밸류와 비전이 제가 정말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조차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고선 참을 수 없는 그런 스타트업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 스타트업이 하고 있는 일들이 사람들한테 좋은 뉴스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이거는 얘기하고 싶어서 정말 막 매일매일 하고 싶은 거다. 그런 의미로 저는 복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파이팅!